안녕하세요. 금나침반입니다.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을 구하는 방식은 여러 방법이 있죠.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빌리는 경우가 있고 주라고 할 때도 있겠죠. 그리고 가까운 지인분들한테 빌리는 경우도 있고, 이제 그 외에는 금융사를 이용하는 방법이죠. 은행 아니면 이금융권 이런 데서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죠. 그리고 또 하나,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죠. 담보대출은 크게 부동산, 그러니까 본인 소유의 집 아니면 토지 이런 걸로 해서 받는 방법도 있고, 그리고 또 하나는 동산이라고 해서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다면 해당 자동차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. 저도 제 차가 있지만 저는 안 됩니다. 저는 제 차로 담보대출을 못 받습니다. 그 이유는 제 차가 2011년식입니다. 2011년식이어서 안 해줍니다. 이런 nen장을 왜 안 해주냐고. 아직도 성성한데 진짜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, 또한 그 자동차로 좀 내가 원하는 최대한 금액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요. 우리 그 광고에 간혹 그게 보이죠? 그 문구, 그 타던 차 그대로. 맞습니다.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자동차 담보대출은 100% 무이고입니다. 제발 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그 이꼬로 해야 되나요? 라고 하시지 마세요. 그 말 들을 때마다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. 내가 괜히 사채처럼 생겼나? 사채업자같이 생겼나? 하고 무조건 무이고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. 자, 그런데 이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차가 중요한데, 만약에 그 해당 차에 차를 구입할 때 할부를 이용 안 하고 그냥 현금 주고 샀거나, 아니면 할부를 이용했지만 그 할부를 다 상환하고 이제 없을 때, 그러니까 해당 차량에 할부도 없고 다른 담보대출도 없고, 그 경우에는 저처럼 연식만 너무 오래되지 않았다면 웬만해서는 다 이용이 가능하죠. 당연히 신용에도 이상 없으셔야 되고요. 신용에도 이상.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얘기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간혹가다 저에게, 솔직히 며칠 전에도 그랬는데, 이 할부 차량 담보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, 고임하시는 일, 가지고 있는 대출 내역, 이런 것들, 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당연한 거고, 그 외적인 부분들도, 신용 이런 분들 물어보는데, 하나하나 물어볼 때마다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해야 될까? 아니면 귀찮다는 식으로? 왜 그런 게 필요하냐? 차를 담보로 대출 받는데 차만 이상 없으면 되는 것이지, 내가 하는 일이 뭔 필요 있고, 내가 대출이 뭔 필요 있고, 내 신용이 뭔 필요냐, 이런 식의 느낌을 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. 굉장히 그러니까 투덜대시죠. 그리고 하나 물어보면 진짜 안 가르쳐 주려고 하고. 근데 세상 어떤 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간에 신용이 안 좋으면 대출 안 되는 거예요. 내 아파트, 내 소유로 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쳐요. 10억짜리, 우리 집 2억인데 2억짜리가 있어요. 2억짜리로 자괴감 느껴지니까 2억짜리가 있어요. 이 아파트로 저 대출 하나도 없어. 그래서 은행 딱 갔어. 근데 내가 신용 불량이야. 아니면 내가 신용대출만 한 3억 4억 이렇게 5억 이렇게 있어버려. 아니면 소득이 없어. 은행 가봐요. 대출해주나? 안 해줍니다. 신용이 안 좋다는 이유로 안 해주고,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해주고,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안 해주고,
담보 있다고 해서 아 이거 내가 나중에 못 갚으면 내 거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, 어? 그래서 담보대출하냐,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게 사고 날 것 같다, 아 이분이 안 갚을 것 같다, 자격이 안 된다, 그럼 아예 대출 안 나가요. 왜? 나중에 안 갚으면 그 차 압류 넣어야 되죠, 경매 들어가야 되죠, 그 잡일을 다 해야 되거든 금융사가. 그러면 그건 공짜로 하겠어요? 사람 써야 되고 어떤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, 그것 때문에 시간도 번에 지체되죠. 그거 아니어도 다른 일 많은데.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, 아무리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신용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가능 여부, 또는 각 금융사마다 대출 조건이 틀리니까 어떤 금융사가 이분은 잘 나오겠다, 안 나오겠다 판단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.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 진짜. 자, 그러니까 현금 차량, 곧 할부나 담보가 없는 그런 차를 말하죠. 예, 이 차는 대출 받기가 굉장히 쉽죠. 아까 말씀드린 신용이 이상 없고 뭐 너무나도 가할 정도로 책임만 있지 않는다면 웬만해서는 다 나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할부 차량이죠. 할부 차량. 할부 차량의 경우에는 대출받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. 그 이유는 할부 차량의 경우는 이제 할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. 할부사가 이 차값을 대신 내준 거란 말입니다. 그리고 나는 그 차값을 매달 할부로 끊어서 이 할부사에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. 자동차 회사에다가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. 그런데 이 할부사가 이 사람 신용이 좀 안 좋네, 아니면 부채가 좀 많네, 이러면 해당 차량의 근저당 설정이란 걸 합니다. 혹시라도 돈을 못 갚을 경우에 후다닥 이 차를 가져와서 바로 경매로 팔아서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, 또는 이 차를 아무한테도 못 팔게, 함부로 매매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묶어두는 거예요. 차. 근데 신용도 좋고 소득도 있고 부채도 별로 없고, 그런 분들은 이분은 아주 안전한데 이러면 굉장히 설정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꼭 현금 차량 같이. 그럼 할부가 있지만 근저당 설정이 없으면 이분은 현금 차량하고 똑같아요.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이용할 수 있어요. 근데 할부 차량에 근저당 설정이 있다,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상황이 틀려집니다. 예를 들어서 차량 시세가 2천이야. 근데 할부 잔액이 또 2천이 남았어. 근데 설정 금액, 이 근저당 설정 금액이요, 설정 금액이 1,000만 원만 되어 있어. 그러면 이분은 할부 잔액을 뺀 차량 시세 설정 금액만 빼고 1,000만 원까지 최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반대로 차량 시세가 2천이고 할부 잔액이 1,000이고 설정 금액이 2천이다.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는 대출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받을 수도 있어요. 왜? 차량 시세 대비 할부 잔액이 적으니까 이제 고임 신용도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부채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여기서 빼버릴 수가 있어요. 이걸 아예 제외를 해버리고. 이건 상황에 따라서 그걸 틀려요. 근데 대체적으로는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자, 그런데 중요한 게, 내 차가 할부차인데 좀 어떻게 좀 많이 못 받을까요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? 할부 잔액이 많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. 절대로 많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, 예를 들어서 한 500이 있어요. 근데 차량 시세가 2천이야. 설정 금액이 1,000만 원이라고 하고, 자, 이 경우에는 이 차량 시세에서 설정 금액을 뺀 1,000만 원만 이용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차량 시세만큼 2천만 원을 전액 다 이용할 수도 있어요. 1,000만 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정 금액에서 차량 시세를 뺀 금액,
잔액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1,000만 원인데 2,000만 원을 이용할 수 있다. 이 뜻은 이 남아있는 할부 잔액을 대환을 해버리는 거예요. 그냥 이쪽 금융사에서 여기 금융사 것을 다 갚아버려. 그럼 500 남았으니까 500 갚아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고임 손해는 1,500이 들어가게 되죠. 그래서 합의 2,000만 원 대출을 받는 거예요. 근데 예를 아까 제가 이게 금액이 많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1,500 정도 남아있어. 근데 이 할부가 신차 할부야. 신차 할부는 이자가 굉장히 낮잖아요. 그죠? 근데 자동차 담보대출은 이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거다 보니까 이자가 높아요. 보통 10%대 중후반 이 정도에 나와요. 근데 낸장을 잔액이 1,500이고 차라리 2,000이니까 뭐 500 받으려고 1,500을 다 대환하면서 이용해? 미친 짓이죠. 이것은 이자가 몇 배가 뛰는데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잔액이 이제 얼마 없을 때 남은 잔액 뭐 이자가 낮긴 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는 이자 지출에 대해서 큰 금액이 아닌 이상은 대환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자, 오늘은 이렇듯 할부차를 이용해가지고 차량 담보대출을, 할부차 담보대출이죠. 할부차량 담보대출을 이용하신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. 이게 좀 어떻게 잘 닦여지는 방법이 없나? 지금 그렇게 안 닦여진다. 자, 이분께서 소유 중인 차는 2018년식 투싼이라는 차입니다. 이 차는 현재 신차할부로 2,000만 원을 2,000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이고, 이 차의 시세를 보니까 차량 시세를 보니까 아까 이시하고 똑같네요. 2,000만 원이었어요. 자, 그럼 중요한 게 뭐죠? 그죠? 설정 금액이죠. 설정 금액이 얼마 되냐? 설정 금액이 다행히 500만 원만 되어 있어요. 이분은 대출을 얼마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?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할부 잔액을 제외를 해버리고 차량 시세에서 설정 금액을 뺀 1,500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1,500만 원 전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무직자하고 소득, 그냥 직장인으로 할게요. 직장인 경우. 자, 무직인 경우에는 기본 80%예요. 직장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%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, 자, 방금 말씀드린 대로 1,500만 원까지 차익이 생기죠. 무직이시면 1,500에 대해서 80%. 그러면 1,200만 원만 이용이 가능하게 돼요. 이렇게 되면. 근데 이분은 100%니까 1,500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죠.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라고 하기에도 이랬다 저랬다 아니 이런저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1,200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분들, 무직자 중에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신용이 나쁘지가 않아야 돼요. 그렇다고 아주 좋아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평균은 돼야 돼요. 그러니까 뭐 한 6등급 정도? 그 정도 이상 돼. 7등급이면 이 정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보다 더 깎일 수도 있어요. 거기다가 부채 비율. 부채 비율도 너무 높으면 안 돼요. 부채 비율은 일반 추정소득을 많이 따져요. 무직자의 경우 추정소득을 해가지고 그 추정소득에 대해서 부채가 너무 많다, 과하다. 그럼 좀 더 깎일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적정 수준이다 그러면 이대로 이용할 수 있고. 자, 그럼
직장인 경우, 직장인은 이 부분하고 거의 맥락을 비슷하게 가요. 신용이 나쁘면 100% 이용하기 어려워요. 대신에 아무래도 여기는 6등급에 여기는 7등급까지 가게 되죠. 부채 비율,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직장인 소득 있잖아요.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. 근데 항상 이 무직자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죠. 그러면은 1,500까지 이용할 수 있고, 너무 부채가 많다. 그러면 이분들도 깎이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설정 금액이 내가 500이니까 그러면 2천만 원 받아가지고, 아니 1,500 받아가지고 500 이걸 갚아버리면 내 차에 설정이 하나도 없네요. 절대 그런 거 없어요. 설정 금액이 500이 아니라 단돈 100만 원만 걸려 있어도 남아있는 잔액을 다 갚아야지 이걸 없애줘요. 그 금액만 갚는다고 절대 안 없어집니다.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이 차 할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안은 아무리 설정 금액이 적어도 대안을 해봤자, 대안을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자,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이라고 했죠. 많이 받는 방법은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차 할부가 예를 들어서 한 500이나 남아있어. 그대로 차량 시세 2,000, 설정 금액 500 그대로 해요. 이때는 설정 금액 의미가 없죠. 이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. 설정 금액 예를 들어서 1,500이 넘어가 버려. 이렇게 많아져. 차량은 500밖에 안 나오는데 차량 시세가 2,000이야. 그럼 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걸 이걸 대안하는 조건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2천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게 되죠. 그렇지 않으면은 이분은 1,500이니까 500 내지 1,000만 원밖에 이용을 못 하게 되니까. 또 중요한 거 하나.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여기 직장인. 그리고 신용도 나쁘지도 않고 부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. 그러면 이분은 차량 담보 플러스 신용대출까지 해가지고 차 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 대출 많이 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. 많이 받는 건 안 좋으니까 많이 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,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이 그런데, 많이 필요하신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예요. 본인의 차를 가지고 받는 방법.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무직자보다는 직장인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. 자, 오늘은 할부 차량 담보대출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.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